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최장군의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최장군이라는 저의 예명을 좀 적극적으로 써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먹고 자라는 최장군 정치본색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첫 소식부터 대단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소식인데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사면이 됐죠. 이제 정경심 교수와 함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그간 판결을 억울하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복기를 해보시면 법원이 직원 공백기를 근거로 삼아서 그때 당시에는 표창장을 발급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다.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국 정경심 교수가 이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구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표창장 발급했던 시기에 실제로 직원이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이 핵심 전제부터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 보도를 한 대구 MBC 신명철 기자를 제가 전화로 연결해서 급하게 이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대구 MBC의 단독 보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지금 스픽스에서 저희가 오늘 이 뉴스를 첫 뉴스로 다루려고 하는데 네, 이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 보도를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게 이제 동양대 표창장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발급 일자가 2012년 9월 7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이제 표창장이 기재된 2012년에는 표창장이 발급되지 않았고 그 이듬해 2013년 6월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의 이제 의전원 입학을 위해서 위조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예. 근데 정경심 교수는 이제 2012년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그 발급 시기는 이제 9월 7일 앞두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발급받았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법원은 이제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표창장이 이제 2012년에 정상적인 절차로 이제 발급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판결은 나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최성해 총장의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의학교육원 근무자 내역이라는 문서입니다. 네. 동양대학교 측이 검찰에 제출한 것인데 역대 의학교육원 근무 직원들의 명단과 근무 기간을 기재한 문건입니다. 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 사이 약 50일 동안에는 근무한 직원이 없었던, 즉 공백기였다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니까 예. 그 당시 교육원에는 이제 공문을 기한할 직원이 없었다. 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데요. 네. 1심 법원은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2012년 9월경 공문이 기한되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표창장이 발급되었다는 이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2012년 9월 7일 전후로 해서 의학교육원에 이제 공문을 기한할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고 조교는 이제 공문에 기한권이 없었으니까 표창장이 정상 절차에 따라서 발급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게 예. 이제 2심과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의학교육원 근무자 내역을 관련돼서 이걸 뒤집는 문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하게 됐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당시 그 직원이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영어 상한학교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그 밑에 이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대학교 측에 교무처에 이제 공문을 보내고 네. 거기 이제
이 학과를 개설하니 학점을 인정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요청한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공문에. 그게 이제 그 당시 2012년 8월 24일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 네. 협조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문서 작성자 이름도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이름 옆에 152라고 적혀 있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양대학교가 교육원의 내선 번호인 거죠. 그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 2012년 동양대학교가 이제 공식 발간한 동양대학교 요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요람에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152라는 숫자가 내선 번호로 이제 확인이 되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동양대학교와 교육원에 근무했던 오병현 씨가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해 준 거죠. 아 이게 공문 형식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할 때 이제 담당 교수에게 자료를 보내고 이렇게 기한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이 직원이 있어서 일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근거가 사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제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판단을 내린 주요한 근거는 표창장 위조인데 표창장 그 작성 당시에 담당 직원이 없었다. 그러므로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요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표창장이 나온 시기에 표창장 발급기관인 어학교육원 근무자 내역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 취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예. 당시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교무처에 이제 학점을 요청하는 네. 공문을 이제 보낸 그 직원이 그 공문 기한 문서를 저희가 이제 확보한 거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그 직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이제 입증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문 기한 이외에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영어상한학교 당시에 이제 합격자들 명단을 예. 분류한 작업하는 명단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파일을 열어보면 2012년 여름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준비하던 그 영어상한학교 예. 합격자 명단에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을 나눠서 이렇게 이름별로 쭉 분류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토익 점수까지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공백기였다는 그 시기에 이제 이 이모 씨라는 직원이 이 엑셀 파일로 작업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분명히 어학교육원에 근무했던 근무자가 나왔는데 그 근무자가 표창장 담당 업무까지 맡았는지에 대한 취재도 혹시 되셨습니까? 그 표창자 업무를 이제 정경심 교수는 그때 그 직원이 표창자 업무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 예, 했는데 이 직원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직원이 한 3주 정도밖에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직원이 이제 작업을 했다. 네. 2012년도에 최초로 이제 표창장을 받을 때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이제- 볼 네. 개연성이 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파일로 합격자 명단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한 저 엑셀 파일을 작업을 했었고 공식적으로 3주가 됐든 그 기간 동안 기한을 했다라는 그 문서가 남아 있다면 표창장 업무도 자연스럽게 담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보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양대나 뭐 이쪽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동양대학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예.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직원한테 예. 그 업무를 시켰는데 그분은 지금 퇴사하고 없다. 자기는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전산 자료라든지 예. 그 학교의 기구표 같은 것들을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뭐 그거를 왜곡하거나 누락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추가 취재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보면 이제 이 증거 같은 것들이 누가 봐도 이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한 증거, 합리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기각되는 사례가 예. 너무나 많습니다. 네. 불합리한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되고,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실제 이제 법원에서 증인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내용들을 이제 판결문에 기재하는 등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증인이라든지 증거 그리고 판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계속 좀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건 예측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정도로 증거가 나왔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논란이 그때 당시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네, 맞았죠. 예. 그렇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망하세요? 저는 충분히 재심 청구가 가능한 걸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과정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 또 추가적인 증언 자료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표창장과 관련돼서 새로운 증거 이전에 사실은 이게 그 검찰에서 당시에 이제 사모펀드 비리 의혹으로 그렇죠. 이제 예.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하고 이제 9월 6일 날 예. 그 청문회 당일 날 밤에 이제 갑자기 이제 네, 표창장 맞습니다. 위조건으로 예.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사모펀드 비리 건 때문에 수사한다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예. 설명까지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이틀 전 9월 4일에 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 나가서 조사를 받는데 예.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수사 예. 총책임자죠. 이분과 만납니다. 네. 만나서 동양대 총장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게 회유 정황이 저는 있어 보이고 예. 그 내용은 실제로 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023년 4월 달에 한 2년 전이죠. 저한테 전화 통화로서 밝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경호 차장에서 이 관련되는 의혹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물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최성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뭐 동양대 교비를 빼돌렸다라든지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혐의로 계속 재판 중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교비 횡령 부분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여러 건들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 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법적인 이제 그냥 이건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최성해 총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법적 처벌을 좀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가장 힘이 셀 때 그때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반인들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제 그 횡령건이 있어요. 한 수억 원에 달하는 이제 공문서를 기부받았다가 다시 기부한 사람에게 수억 원을 현찰로 돌려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명백하게 이제 횡령이 의심되었고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봐줬어요. 이 부분을 실제로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봐준 부분이 드러났죠, 사실은. 그런 거로 봤을 때 검찰과 최성해 총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최성해 총장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검찰은 자기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조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또 관련 녹취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예. 누가 봐도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입시 비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평가는 뭐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내로남불이 아니고 사실은 조국 장관 같이 유명 인사이고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잖아요. 예. 이런 분들조차도 검찰이 마음을 먹고 수사 대상에 올려서 수사를 하고 예. 기소하면 또 그 기소한 대로 법원이 판결을 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다.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취재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불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취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봐줬으면 네네.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기존에 국민들에게 잡혀있는 프레임은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비리 차원에서 뭐 여러 언론들이 진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핵심은 지금 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검찰의 작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설령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을 할 때 그 법 적용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잘못한 부분만큼만 처벌을 받아야지 그게 뭐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뭐 4년형을 실형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법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로이님도 대구 MBC 화이팅, 신명철 기자님 역시 최고 감사합니다. 신정수님 뭐 많은 분들이 응원 주고 계시는데 추가 취재 되면 저희가 또 기회 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많이 써주시고요. 오늘 연결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대구 MBC의 신명철 기자와 함께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이 핵심적인 증거, 지금까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문건이 확보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CBS 특종 기자 이정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원래 장경태 의원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오전에 연락이 와서 긴급한 회의가 잡혀서 못 온다 아, 그래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둘이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또 당에서 그 당원 주권 특위 위원장 맡고 있어서 예. 지금 뭐 회의가 많을 거예요. 네, 없는 김에 좀 뒷담화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장경태 의원 지금 몇 번째 지금 스픽스 정치 본색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또 하루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또 날이 날이는 만큼 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김건희는 이제 잡혀 들어갔고 네. 뭐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근데 오늘 처음으로 구속된 이래 처음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모습은 찍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텐데 혐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수임번호 4398 김건희. 특검에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일까요? 일단 변호인 이번에 두 가지인데 영장이 처음이 나온 거는 예.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도건명, 예. 도이치모터스 건진법사 명태균, 예. 도건명으로 이제 세 개를 주력으로 꼽았거든요. 처음에 특검이. 근데 수사도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1, 2, 3이에요. 왜 도이치모터스로 영장이 나왔냐? 가장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혐의가 예. 가장 명백해요. 제가 여기 스픽스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 8월 3일 날 여기서 제가 한번 처음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김범수 전 아나운서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다시 그 차명계좌 3억 원까지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해 주시지. 근데 이제 특검이 예. 수사를 하고 있어서 예. 제가 템포를 좀 맞춰야 돼요. 그렇지. 예, 예. 특검 쪽에서도 이제 제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취재를 하는 거지. 네. 그게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수사 상황을 먼저 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뭐 당연히 특검 쪽에서 그 정확하게 있다고 말을 안 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제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8월 3일 소환되는 순간에 마지막에 다 불고 나왔어요 이미. 다 불고 나왔고 네. 자식이 계좌에 이용됐다. 김건희 공범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3억 원 차명 계좌 이제 빌려줬고 김건희가 차명이라고 하는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1억 얼마 정도 이제 했고 차익은 얼마 안 돼요. 차익은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 원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주가 조작이란 거는 이게 포괄 일제이기 때문에
차익이 얼마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진 않아요. 예,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군요. 당연하죠. 그건 차익은 예. 자기가 그 4천만 원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는 400억을 얻고 싶었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이동했을 뿐이에요. 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랑 주가조정 좀 달라요. 근본적으로 사기는 자기가 베팅 액수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해먹을 만큼 내가 설정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내가 4억 더 먹겠다. 예. 이렇게 설정하는 거랑 예. 애당초 범죄자가 그걸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주가 조작은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엑시트를 언제 하느냐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실은 23억을 먹었던 김건희의 모녀나 최은순 모녀나 김범수나 넣으려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특가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범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봉관 회장 예. 서희건설. 서희건설 똑같아요. 예.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수하고 참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15년 전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참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인하면 같이 딸려 들어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를 불었고 김건희가 첫 번째 걸린 법이 그래서 자본시장법이에요. 예. 이걸로 잡아놓고 결국 영장은 어떻게 받았냐면 죄는 이미 혐의가 입증이 됐어요. 이거는 자료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는 지금까지 약을 많이 쳐와서 나름대로 방어하는 전략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 무혐의 처분 내린 건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굳게 믿고 있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나 과거 이거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라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근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예. 이제 이게 통정 매매냐, 1인 매매냐 여기 이제 약간 좀 세부적인 싸움부터 시작해서 네. 김건희 쪽에서 법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클리프 같은 경우는 저는 특검이 이걸 의도했다 봅니다. 아, 예, 빌드업 해놨다. 예,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특검이 설마 특검이 그러니까 반클리프 이게 지금 영장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쪽에서 별건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주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안, 예를 들면 사안이라는 거는 건진법사의 통일교 뭐 그리고 당원 모집 이 사안이거든요. 건진법사 영장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뭘 했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명태균이 뭘 했는데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무상의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각 사안별인데 반클리프 같은 경우는 들어는 있었어요. 들어가는 있었는데 그래서 반클리프로 뭘 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예. 이게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결국 서희건설과의 바터를 통해서 반클리프를 받고 자리를 준 것 아니냐, 예. 매각 매직 아니냐, 뇌물죄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예. 이게 뇌물이냐인지 알선수냐 차이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쪽에서는 방어를 못한 겁니다. 혐의가 딱 그래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김건희의 거짓말을 칠 거라고 확신한 거죠. 너 이거 모조품이라 할 거지.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턱 들어온 거예요. 김건희는 예측대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봉관 회장이 그 소위 말해서 자수서를 낼지 몰랐겠죠. 예. 예, 그래서 감쪽같이 숨긴 거고 원래 뇌물죄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뇌물죄는 수사를 착수하잖아요. 뇌물이 원 자리를 찾아 돌아간다는 격언이 있어요. 네.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보면 이봉관 회장이 나토 가기 전에 2022년 당선되고 직후에 네. 그 선물하잖아요. 예. 이제 귀걸이 뭐 지금 브로치까지 나왔는데 반클립 선물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국회 운영위에서 이게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그럼 이게 6천만 원짜리인데 재산신고 왜 안 했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 예. 그렇게 해명을 하다가 그 시기 즈음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원자리를 찾아가요. 예. 네,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한 다음에 돌려주면 절도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건 행위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알선수의 내지는 뇌물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박성근 실장 갔잖아요. 예.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걸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봉관 회장이 돌려주고 나서 김건희 씨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이봉관 회장도 잘못하면 뇌물죄에 걸려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자수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거짓말 친 겁니다. 2010년 홍콩 갔을 때, 그 한 지금 15년 전에 네. 홍콩 모조품을 샀고 어머니한테 드렸다.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오빠의 장모 집에 지금 그게 모조품이 있었다. 예. 그래서 나는 잠깐 빌려 쓴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특검은 이미 돌려받은 이봉관 회장은 실물을 들고 있었고 그 실물과 모조품을 동시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봤죠. 그걸 받았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요? 이런 질문하잖아요. 예, 아니라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미 증거인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 거고 그래서 영장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서사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원래 주인을 찾아간다 뇌물은 서희건설이 준 게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토탈 합치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안에는 브로치랑 귀걸이까지 있다. 그런데 목걸이랑 브로치는 다시 서희건설한테 돌아왔지만 귀걸이는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안 돌아왔죠. 예. 지금 뭐 브랜드도 다르더라고요. 막 한데 예, 이거를 귀걸이만 빼놨다는 거는 이거를 인지해서 내가 이걸 아껴서 빼놨다기보다는 제 추측이긴 한데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받았지? 내가 산 건가? 뭐 이제 이 지경까지 다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실수로 누락하지 않았나? 약간 뭐 이런 추측도 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저는 자수서에서 이제 하나씩 나와가지고 자수서는 한 장을, 그러니까 한 번을 1피리지로 쓴 거예요, 지금. 예. 그걸 나눠서 쓰진 않았거든요. 분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처음에 반클리프 지금 목걸이, 네. 목걸이를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예, 뭐 눈꽃처럼 생겼다고 네. 하죠. 이제 그걸 돌려주고 나서 목걸이 이후에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앵커님 봤을 때 이게 다라고 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저는 이거보다 현찰도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찰도 갔을 것이다. 예, 이게 당선 축하금이라고 예. 보통 그 MB도 그랬고 받았잖아요, 예, MB도. 과거에. 예. 근데 이걸 밝히지 못했을 뿐이에요. 액수를 뭐 계좌이체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근데 이제 돈다발 들고 가겠죠. 그렇죠. 예. 수사가 들어가고 나중에 별건으로 다른 데서 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정도까지 받았는데 당선 축하금은 받지 않았을까? 서희건설은. 물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쓰기다시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반찬 느낌으로 메인 아니고 예, 여사가 예. 이런 거 좋아한다더라. 이렇게 선물을 뭐 갖다 준 거예요. 예. 근데 선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돈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 저는 돈 좋아한다 봐요. 그 돈을 좋아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취재원들한테 얘기해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 돈 씀씀이가 해픈 게 있대요. 왜? 저축을 안 해도 되니까. 그 술 먹으면 되니까 네, 그 그거 돈으로. 지집 아니잖아요. 예. 그럽시다. 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지금 작물에 얹혀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김건희가 갖고 있는 이제 70억의 재산에 얹혀 사는 기 때문에 윤석열은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경제관념이 오히려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건희 씨를 접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짠순이래요. 돈 안 쓰고. 네, 많이 안 써요. 네. 그래서 명태균하고 이 갈등이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가까운 사람들은 그 소리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사실은 공천 장사를 한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는 지금 여러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태균 씨 주변에 취재원들이 뭐냐면 명태균 씨의 끝단에는 돈이에요. 핵심은 공천 장사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주라. 이 김해 가면 안 된다. 창원 의창구에 해달라 하면 공천해주잖아요. 그래서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다음에 여기서 김영선 의원의 세입이 있죠. 절반을 자기로 계좌이체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돈이에요. 막 성질 내잖아요. 왜 입금 제대로 안 하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그러니까 이 보따리 장사처럼 윤석열, 김건희에 가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줍니다. 비리를 해줘요. 네. 아, 지금 잘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홍준표한테 이기려면 당원 모집해야 됩니다. 이런 걸 무상으로 해주고 나서 여기서 한번 장사를 했잖아요. 채무를 지게 해요. 이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윤석열은 예비 후보였고 입당을 하기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죠. 네. 그걸 채무를 안겨놔요. 안겨놓고 그걸 대신에 윤석열이 나한테 돈을 주지 못하니까 대신에 공천권이 있잖아요. 자본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공천을 주라. 예. 이렇게 해서 공천 받으면 거기서 세비의 절반을 떼먹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제가 봤을 때 타고난 브로커예요. 네. 왜냐하면 이 자본과 권력을 치환시키는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론조사, 공천, 돈 예. 여기까지 이어지는 3단계. 네. 그러면서 결국은 끝단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받는 그 세비의 절반 500만 원, 예. 뭐 490만 원.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윤석열이 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들면.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굴러가죠. 예. 그 돈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뭐 명태균은 공천 장사한 거고 김건희는 이제 돈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할 때 주가 조작단이랑 공모를 해서 뻥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좌를 김범수 거를 차명 계좌를 또 그렇죠.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주머니를 또 찬 거죠. 그렇죠. 주가 조작하면서 아 이거 오르겠네 하니까 김범수 계좌를 이용해서 그렇죠. 딴 주머니 또 차서 또 이익을 남겨 먹은 거 그거 네. 하나 차원 있고 어제 MBC 보도였나요? 5대5로 하기로 했어. 인사권, 공천권 5대5로 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명태균 씨가 했습니다. 이제 과거 발언인데 그런 거 보면 본인이 공천권을 사실 민간인이잖아요. 뭐 당선된 사람 아니잖아요. 선출직 아니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5대5로 했다라는 거는 공천권 그리고 뭐 인사권 왜 내가 5를 갖고 싶겠어요? 다 돈이랑 연결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비단 지금 드러난 서희건설 그리고 시계를 준 그 콘스탄틴 뭐 그 시계 준 서모 씨한테도 청와대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됐을 것이냐라는 추측이 너무나 가능한 거죠. 자주 하던 짓이죠. 근데 네. 저는 공천권 5대5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명태균 씨가 뻥을 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9대1이에요, 측면에서? 9대1, 9대1. 아 그럼 구가 누구? 김건희죠. 아 김건희가 네, 여기 구. 주인은 확실해요. 네, 제가 그 사실 이제 이 스픽스에 늦게 나와서 그런데 예. 아무도 기억 못하는 단독. 예, 그 좀 상기시켜 주세요. 네, 마포대교 사진사 기사 예, 아시죠? 네.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마포대교 그 사진사가 예. 지금 이번에 브이로그 예. 퇴사할 때 아. 이 지긋지긋한 뭐 네.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기사를 제가 썼거든요. 그 슬쩍 자기 자랑질. 네. 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뭐 매부션이 스픽션이 다 다루는데 원소스는 전데 아무도 저에 대한 네.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정주 기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CBS 단독 네. 특정 전문 근데 기자. 제가 기사에 담지 않은 내용들이 예. 있죠.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겁니까? 그거 취재를 했을 때만 봐도 그 취재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김건희가 왜 9대1이라고 예. 말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그렇습니다. 그 뭐 순천만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순천만 그 개장식 행사에 갔었고 사진을 찍는 거는 둘이 찍으면 좋겠죠. 윤석열하고. 근데 뭐 혼자도 찍고 어떨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럴 수 없겠다 생각드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센터 본능이 너무 강해서 아, 그쵸, 그쵸. 본인이 뭐 근데 이제 말 옆에서 예를 찍기도 들면 뭐 둘이 찍다가 하나씩 따로 네. 찍으면 조금 그렇게 세탁을 해서 두 분도 찍고 윤석열 따로 찍고 김건희 따로 찍으면 조금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예.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네네. 마포대교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게 경찰이 따라갔어요. 예. 경찰 따랐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행안부 장관 수하에 경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 청장 밑에 용강지구대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영부인이 무슨 권한으로 마포대교를 그렇게 예를 들면 거기를 쏘다니면서 뭐 자살 예방한답시고 손을 이렇게. 자기가 근데 거기서 왜 폼을 잡아요? 하다못해 윤석열이 뒤에 자전거라도 타고 따라와야 돼요. 제가 그랬으면 봐줬을 거예요. 아 그랬으면 봐줬을 텐데. 뭐 자전거 예. 지나가는데 막 경찰이 막 이렇게 하잖아. 옆으로 가고. 그게 윤석열이었어. 예를 들면. 아, 오케이. 어. 뭐 저기 클리셰로 배경으로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데 윤석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내부에 싸움이 많이 났었어요. 이걸 뭐냐? 올리냐 마냐. 당연하죠. 부속실하고 예. 그 지휘 계통들 있잖아요. 홍보 지금 예. 수석하고 이쪽 쫙 올라오는데 여러 사람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 정부의 행정관들도 MB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바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얼빵해서 그렇지 이걸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가면 영부인이 혼자 나가면 문제가 된다. 왜? 옆에 경찰 제복, 사복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거 대놓고 내가 경찰의 인사권자야. 이런 식으로 월권을 지금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온 거예요. 예. 왜? 그 사진 찍은 여자애 있죠.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사의 그 소위 말해서 기세에 올라타고 호가호위 하니까 이 여자애가 20대였거든요. 지금도 20대예요. 사진사. 네, 사진사가 24살에 예. 그때 입사했으니까 대통령실로. 그래서 얘가 하도 이렇게 호가호위 하니까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여자애는 이제 지금 나갔으니까 여자애는 행정요원이었죠. 이제 그 당시 사진사 김건희 전남 사진사였는데 김건희한테 쪼러러 가서 이릅니다. 네. 이거 언니 예를 들면 언니 언니? 우리 다 이 사람들이 질투해. 언니가 마포대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 취재원이 해준 말이에요. 예. 뭐 이 땡땡이 뭐 예를 들면 욕을 하면서 이 땡땡이 그렇게 하더라. 가서 예를 들면 김건희한테 쪼러 달려가서 지휘 개통상에 문제가 네. 나오니까 언니 우리가 이거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언니 이렇게 막 나대고 다닌다고 우리 둘을 질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날 한 번에 박살나요. 어떻게 박살납니까? 윤석열한테 말하고 지휘 개통 그 이견을 제시했던 사람들 있죠. 예. 다 경고 먹어요. 한 번에. 인사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고에는 인사 조치 있는 사람도 있고 예. 실제로 구두 경고를 하기도 너 개입하지 마라. 근데 윤석열이 그걸 듣고 조치를 해줘요. 그럼 V제로가 누군지 답이 나오잖아요. 예. 윤석열이 그걸 실제로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경찰을 대동
이동한다라는 그 결정도 김건희가 내린 건가요? 당연하죠. 나 여기 마포대교 시찰 갈 건데 이게 좀 그림이 필요하니까 경찰들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뭐가 됐든지 그렇죠. 윤석열이 내렸을 리 없고 행안부 장관이 내렸을 리 없다. 그렇죠. 김건희가 그냥 단독으로 요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락이 오면 윤석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보면 취재가 그 뭐 여사 하는 대로 맞춰줘. 그러니까 연락 올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 예.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데 김건희 어떡합니까? 움직여서 예. 오늘 막 그림 누구 뭐 여기 몇 명 해야 되고 말을 하면 허가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면 경찰에서 당연히 서울청에 연락을 하고 서울청에서 네. 청장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청장이 이상민 장관한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민 장관이 듣고 아 여사가 거기 갔구나. 그러면 윤한테 연락을 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예. 야 그럼 그거 맞춰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맞춰줘라. 거예요. 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래 쭉 내려가면 예. 다른 경찰도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이나 인사권이 5대5가 아니라 9대1이라고 9대 1이죠. 강력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장한다. 예. 예, 저도 거기에 한 표를 숟가락을 좀 얹어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가 네. 이 9대1로 제가 이것도 안 나온 얘기인데 용산 이전 문제 있죠. 예, 지금 뭐 이제 용산 그 네, 것과 관저. 관련해서 관저 21g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했는데. 네. 제가 이 비하인드 여기서 처음 터뜨릴게요. 아, 여러분. 네, 별건 아닌데. 예, CBS 단독 예, 이정재 별건 기자 아닌데. 단독입니다. 용산 이전할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 너무 용산 이전을 처음에 그 윤석열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러니까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지금 모든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문재인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는 공약했었죠. 예. 예. 그게 실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대통령들이 한 번씩 꺼내기 좋거든요. 뭐 국민품으로 간다 하면서.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나와서 쏘아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외교청사로 가냐, 네. 광화문 앞에 뭐 지금 정부청사로 네. 가냐 여러 가지 하다가 현실적으로 경호 문제나 그 때문에 좌절된 거예요. 예. 그럼 윤석열이 딱 나와서 얘기하는데 용산이 이제 국방부 청사 딱 결정이 됐잖아요. 거론이 되니까 몇 번 얘기 나오다가 참모들이 다 반대해요. 고위 참모들이 아 이거 안 된다. 용산에 가면 그러니까 가더라도 일단은 청와대 그 어쨌든 간에 광화문에 있는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서 예. 준비를 하고 가자. 네. 근데 윤석열은 자기 취임 이거 맞춰서 무조건 가겠다는 거야. 아니 그때 그래서 취임했을 때 이 뭐 저희 허접한 이 뭐죠 그림 같은 거 들고 와서 진짜 네. 한 80년대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네. 간다고. 그 돈도 뭐 자기는 뭐 이전 비용 뭐 이거 처음엔 250억, 네. 뭐 400억 하다가 무슨 400억이에요. 영빈관 짓는 것만 거기서 지금 600억 뭐 그러니까. 700억 나와가지고 이게 네. 다 예산 다 잘렸는데 지금 들어가면 돈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거기를.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 친 거예요. 예. 그래서 경험이 있는 고위 참모들 당시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뭐 장제원 비서실장 비롯해서 그 정도 급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는 건 좋은데 가더라도 템포를 좀 맞추자. 절차도 제대로 밟고. 그렇죠. 예, 이거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사고가 네. 없게 하자. 지금 우당탕탕 막 들어가면 거기 보안유지도 안 되고 막 들어가서 군인들 책상 빼놓고 합참으로 이동해라. 넌 옆으로 가 임마. 막 직원들 어디 네. 들어오냐 이렇게 그러면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업무 시작을 못 하니까 조금 차분하게 가자 그랬어요. 길게는 6개월, 뭐 짧게는 3개월이라도 가서 준비하자 했더니 윤석열이 그러겠다고 했대요. 윤석열은 네. 그때 당시에 네, 이게 오케이. 포인트예요. 그거 다 듣고 참 아 그래 뭐 이게 지금 초반에 왜냐하면 가장 그 참모 중에 제가 들었던 참모 중에 제가 듣기에 귀에 딱 꽂혔던 말은 뭐냐면 예. 모든 이슈가 용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임기 초반에 네네. 지금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올라오셔가지고 예. 예를 들면 어제 국민 대보고에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정기획위가 네네. 잡는 5년간의 계획. 현 정권의 네.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와중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나는 세종 가겠다 해가지고 우당탕탕 막 청와대 가고 너도 따라와 국회도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럼 기사가 다 거기로 몰려요. 모든 이슈가 다 그쪽으로 쏠리죠. 그렇죠. 국정기획위가 뭐 전작권이니 예. 뭐 개헌이니 알 바 뭡니까? 네. 그 기사 다 묻혀요. 예. 내란 특검도 묻힐걸요? 왜냐하면 당장 세종시로 가면 서울 집값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들썩부터 시작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렇죠. 편의시설 제반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가면 이게 뭐 관습헌법에 뭐 맞니 안 맞니 네네. 시작해서 많은 파생적인 그런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말만 용산 나오니까 하지 말자고 하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슈를 잡아먹으니까 임기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려면 어떤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네, 되고 내세울 거 있는 거.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득점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작전을 짜고 합의를 했대요. 집에 딱 갔다 오더니 말이 달라진 거야. 왜?
김건희가 네. 가야 돼 무조건 오빠. 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 새벽 2시쯤에 예. 이제 고인이 되신 장지원 비서실장이 네네. 모 인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예. 형님, 제가 지금 그 아크롭스타 불러서 들어가는데 지금 오랍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쯤에 그 인사가 뭐 끝났는데 뭘 왜 들어와? 그러니까 아니 그 용산 가겠답니다. 네, 해서 이 사람이 다음 날이 이제 발표한 날이 있거든요. 예. 기자회견을 잡아놨어요. 예. 용산 안 가고 단계적 이전하겠다고. 아니 내일 아침에 지금 9시, 10시에 기자회견 잡아놨는데 뭔 소리냐고. 장재훈 실장이 아니 근데 지금 안에 보니까 그 말이 좀 바뀐 것 같던데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예. 새벽 2시 1시간 이제 얘기하고 갔다 와서 아침에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침 7시에. 회의하는데 그 고위참모 회의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때 후보였으니까 그 당선이니까 당선인님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참모들이 네. 물어보니까 아 그거 용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말이 바뀐 거야. 그래서 왜 했더니 아 뭐 얼버무리는 거예요. 얼버무렸다. 네, 뭐 그런 사정이 됐고 어차피 갈 거 뭐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면서 어제 그 들었던 모든 논거들 다 한 번에 박살난 거예요. 야. 그냥 용산 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배우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그 용화돼 있던 참모들이 쫓겨나고서야 알았다고 저희한테 실토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김건희가 사실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김건희한테 혼났겠죠. 혼났죠. 윤석열은 네. 오빠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지금 그치. 용산 안 가면 우리 죽는데라고 얘기했을 수 있죠. 그쵸. 예. 그래서 뭐 그냥 윤석열은 이제 뭐 술에 취했는지 어쨌는지 그쵸. 알았다고 이제 결정을 뒤바꾸고 과학적인 논거를 아무리 들어봤자 건진법사가 그러니까. 가라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전속결로 21g이라는 관저 그 이전할 그렇죠. 때 특혜를 준 그 업체 그렇죠. 지금 코바나 콘텐츠 그 예, 공사한 데잖아요. 원래.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김건희 머리가 이제 워낙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 이제 이전하면 이 공사는 누구한테 주고 여기에서 내가 얼마를 해먹을 수 있고 이런 게 돌아가지 그럴 수 않았을까라는 있죠. 게 너무나 지금 김건희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타당한 결론이다. 어떻게 보면 용산 이전을 해야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해야 앵커님 말씀대로 공사를 해야 수주를 하고 네. 수주를 해야 내 사람들에게 그 일감 주면서. 돈을 줄 수 있고 네. 그 돈을 줘야 거기서 커미션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 이전은 김건희 씨에게는 자기 사업입니다. 남의 사업이 아니에요. 용산 이전을 해야 뭐 총액으로 내가 한 2천억 먹겠는데 네. 이게 자기의 사업이에요. 네. 본인의 노후 준비고 사업인데 이거를 방해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남편인데 뚱땡이 같은 게 어디 가서 갔다 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야, 너 말을 못 알아먹냐? 우리 사업이야 이거. 오빠 이거 우리 사업이라고. 사실 이렇게 타박을 한 거예요. 네. 그 윤석열 나중에 알아먹은 거죠. 아 내가 아까 몰랐구나. 아. 뭐 이슈니 뭐니. 그게 진짜.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 예. 지금 이게 몇 천억이 걸렸다고 말하면 네. 아니 내가 지금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5년짜리 뭐 비정규직 대통령에서 뭐 하게요? 분명히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권력 5년 있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우리가 헤쳐먹으면 그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죠. 사법체계 무마하고 돈으로 사람 매수하고 그렇죠. 그런 그림까지 그렸을 것이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구속이 걸렸죠.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세금 성실하게 내시잖아요. 저희는 뭐 직장이니까 그러니까 유리 탈탈 털리죠, 그냥 그냥. 꼬박꼬박 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내 세금이 한 이정주 기자 낸 세금 한 300원 정도는 그 용산에 쓰였을 겁니다. 더 쓸 거예요. 제가 300원보다 많이 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그쵸. 국세하고, 예. 뭐 여러분들이 많이 국민들이 내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한 5천 분 가량 되시는데 이분들의 세금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쓰였다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뭐 공정과 상식, 뭐 무슨 얘기 나왔지만 조국 대표, 뭐 전 대표, 뭐 입시 비리, 네. 뭐 문재인 때 부동산 네.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이게 제일 비상식이고 이게 제일 불공정이에요. 예,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그 서희건설 건도 보면은 그 건진법사가 사무실 마련해 놨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한 취재라든지 혹시 뭐 서희건설 주변에 도는 이야기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취재 뒷이야기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제가 지난주에 와서 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요일 날. 단독을. 예. 그때 아무도 이 사실이 드러날지 모르기 전이었는데 이 뇌물죄라는 거 제가 예견했잖아요. 예. 이거 뇌물죄로 이제 하는데 뭐 결론 말씀드리면 이봉관 회장은 지금 그 딸이 3명이고 사위 둘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사위 한 명은 판사고 한 명은 이제 검사죠. 그러니까 지금 판검사만 해도 총 딸 셋의 부부 6명 중에 4명이 법조인이거든요. 예. 조언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받아가지고 자수하는 게 가장 빠르다. 왜냐? 제가 이거는
그 22년도 3월 달에 진짜 여기 이 집안도 짜치죠. 왜냐면 아니 그러면 좀 미리 베팅하든가 차라리 법사처럼. 윤석열은 감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새끼들이 나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 상장하려고 IPO 상장 후에 올렸네. 그러니까 결재는 윤석열이 당선될지 몰랐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가 0.74로 당선이 된 다음에 결재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당선 안 됐으면 안 주려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의리라도 네. 있어야지. 제가 정치 비리 취재하면서 이렇게 짜치는 집안도 처음 봐요. 그래요? 보통은 미리는 담아두거든요. 예, 뭐 어느 잘했다는 정도? 건 아닌데 예, 한 배를 타면 미리 베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관례상 그랬던 그렇죠. 선례가 있었는데. 의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랬는데 네. 제가 서희건설 여기를 직접 가봤잖아요. 예. 취재할 때. 저거에 이제 양재동, 양재역, 예. 서울 양재역 1번 출구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서희타워 있는데 저기가 원래는 뭐 예비 후보 시절부터 다 똑같은데 그 예비 후보 시절부터 대선 후보는 무조건 선거 사무실 하나예요. 예. 근데 예. 뭐 불법적으로 운영된 예화랑도 있고 그렇죠. 지금 서희건설도 예. 나오고 강남에 총 세 곳이거든요. 예. 양재역 1번 출구에 있는 양재팀. 예. 저게 이제 서희건설 11층에 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 예. 본인은 이제 부인할지 모르겠어요. 예. 부인하면 고소를 하세요, 저를.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당시에. 예. 거기가 이제 교대팀이에요. 예. 교대팀, 자기 사무실 그쪽에서 주진우 의원하고 네네. 있었고, 그때는 의원 안 했으니까. 있었고, 그 나머지 하나가 김용식 그 예아랑 팀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총 3개 팀이 비선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네. 이 중에 저 양재팀이 건진법사팀입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저기 뭘 들었냐면, 나중에 입당하고 나서 논란이 됐는데, 입당은 얼마 안 돼서 저기 아르마는 소문이 난 거예요. 있다. 사무실 있다. 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최순실 때 겪어봤죠. 예. 그 삼성이 왜 삼성이냐? SK나 LG나 이 지금 회장님들 그때 나중에 통수 맞고 얼굴 뻥졌잖아요. 뭐냐? 삼성의 정보력은 뭐냐면 최순실이 알아낸 거예요. 최순실이 있다. 비선 실세가 있다. 그래서 정보력이란 거는 예.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저희도 그러거든. 네. 저희도 꼭 특정 못하는 놈들 뻘짓하고 있고. 나는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당대표, 예를 들면 당대표가 뭐 한동훈이어서 예. 한동훈 대표면 막 누구 알려진 사람들 취재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니면 진짜 특종 찐 기자는 뭐라 하냐면 야, 뭐 격까지 취재 잘하냐? 너 진짜 한동훈 대표의 진짜 의사결정 누가 한지 몰라? 해서 슥 알려줍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가 통수를 맡고 이제 각성이 한번 되죠. 예. 와, 정치부장님 불러서 너 도대체 요새 뭐 하고 다니냐? 예. 그때 이제 뒤통수 맞고 시작하는 거는데 삼성의 정보력은 아무도 모든 재벌들이 뻘짓할 때 최순실이 안 하는 거야. 핵심을 찔러낸다. 그렇죠. 거기다가 말 3마리 딱 꽂잖아요. 네. 물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형량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예. 정보력은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서희건설에 그 정보력 제가 왜 놀랐냐? 저 양재팀을 우리 양재동에 팀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암암리에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소문이 나는데 예화랑의 뭐 김용식 씨, 이쪽에 이제 양재팀의 건진, 그리고 이제 교대팀의 예. 주진우, 이 3명 중에 힘센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윤석열에게, 더 정확하게는 누가 김건희에게 영향이 가장 핵심이냐, 큰가? 핵심 인물이냐? 요걸 알아내야 돼. 그걸 서희건설이 알아냈고 그게 건진법사였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쓰기 때문에 예. 가장 센 놈한테 먼저 취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서희건설에 제가 있을 때 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요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명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배우의 지금 언더찐윤 뭐 이런 얘기 예. 나오잖아요. 언더찐윤처럼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예.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서희타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취재원 중에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건진을 만나러 온 거야. 그때가 윤석열이 8월에 입당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입당하고 경선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이 딱 양재태에 딱 들어온 순간에 제 취재원이 뭐라고 하냐면 눈빛으로 딱 이거지. 너도? 여기 베팅? 예. 그리고 그거죠. 눈빛 보는 순간 이거예요. 그래, 너도 바보는 아니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거는 선수끼리 알아본다.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도 김건희와 윤석열을 정체를 잘 모르고 예. 막 어버버하는 사람들이 저기 이마빌딩 가고 그래요. 거기는 공식적인 외피를 둔 하나의 그냥 카케무사고 진짜는 여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영향이 센 사람이 와서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최근에. 그 영향력 있다는? 네, 혹시 갔냐? 갔대요. 누굽니까 그게? 나중에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기사로 한번 그 몇몇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건진이 있던 그 힘이 셌던 양재타워에 양재팀에 방문했던 유력 주자들을 제가 시간 순으로 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솔직히 당에서는 이름 들으면 다 알아요.
네, 일반인한테는 안 유명해도 당에서는 그 사람이 갔었어? 역시 그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네. 감각이 있구나. 너도 선수구나. 이렇게. 그럴 만한 사람이 이미 여기 다 간 거예요. 네, 건진 만나러.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빠져듣는 순간, 아, 우리의 또, 주요 인물이. 네임드죠, 네임드. 예, 네임드가 왔습니다. 아, 박지은 변호사님 오시면,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급하게 섭외했어요. 장경태 의원이 갑자기 예, 공석이 예. 되는 바람에 네. 급하게 섭외했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막 실컷 잘 뒷담화 들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서해건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일정 금액만 주면 모든 걸 해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걸이 하나만 주면 아주 큰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특검이 조사를 이제 하고 많은 부분이 밝혀지겠지만 더 많을 것 같고요. 예. 이 서희 말고도 어떤 뭐 개인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서모 씨.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많은 목걸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명품류가 갔을 것 같고 결국 김건희만의 문제인가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권력 정점에서 매간매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 받으면 네. 뭐 비서실장 뭐 네. 줘버리고 이런 거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이번에 밝히는 특검이 좀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예. 법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이 정도 너무 많을 것 이 같아요. 지경이 되면 다 예. 일반 우리 국민분들도 아 저것만 해먹었겠어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러면 김건희는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여태까지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놀랐던 게 예. 김건희가 뭐 딴 사람들은 출석 안 할 거라 자꾸 전 출석할 거라고 봤거든요. 불 것이다, 당연히. 술술 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최후 진술 때를 좀 주목해야 돼요.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실제로는 최후 진술에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게 보도가 되지 않는데 결혼 십수년 전에 오! 있었던 일을 왜 지금 지금 와서 불먹으니, 하느냐가 요지예요. 예. 그럼 뭐냐면 세 개의 범죄 중에 네. 두 개는 범죄가 아니고 자기가 걸릴 거는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요거 정도 걸리는데 요거 옛날 일 아니냐 구속하지 마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든 변호인이든 간에 상황 파악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풀려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도 특검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겠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상상, 망상에 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도요? 야, 저는 그래서 나왔다고 봅니다. 아, 내가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나오는 과정에서 근데 그렇게 용의 주도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질질 흘려요. 예. 모조품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또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해서 딴 사람한테 이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좀 높다. 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보면 몇 가지에 관련돼 있어요. 주로는 뭐 서희건설 같은 예. 재계도 있을 뿐더러 종교단체 통일의 네. 종교단체도 있죠. 국민의힘 정당도 예. 걸려 있죠. 명태균 뭐 여러가 예. 걸려 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면서 특검한테 뭔가 빌미를 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특검한테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갖고 있어요. 아. 뭘 갖고 있냐면 김여성을 잡았잖아요. 예. 김여성한테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진술. 거기에다가 김여성이한테 투자했던 MS 투자했던 뭐 효성이라든지 등등 회장들 다 조사를 다 끝났습니다. 아. 이게 크게 재수의 딜레마가 작동해요. 뭐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신기한 예. 게 다들 맞춰서 말을 못 합니다. 예. 진실일 때는 맞춰서 말할 수가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다 거짓말 할 예. 때는 야, 요 거짓말은 저놈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내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거짓말 하거든요. 쟤한테는 불리하게. 네. 그게 합쳐지면 재수의 딜레마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재수의 딜레마 작동했을 거라고 보고 이미 조사받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인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인간들이 정말 진실되게 답변한다면 재수의 딜레마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 똑같아요. 인간들이 지살라고 남 불거든요. 그게 재수의 딜레마예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모든 게 김건희에 가는 게 아닌가. 또 김건희 역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한테 뭐 어떤 걸 얘기를 할 것이다. 근데 그게 1대 다수의 싸움인 거잖아요. 김건희는 혼자고 나머지는 다 김건희를 향해 화살을 꽂을 텐데. 이런 게 있죠. 특검 입장에서 이게 김건희 범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범죄 될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범죄를 예컨대 얘기를 해주면 이거 막 나쁜 거긴 하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지만 예. 일정량의 양형 거래 같은 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너가 이거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요 부분 더 이상 안 보겠다. 요거. 이런 것들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윤석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명태균 거라든지 등등은 김건희가 거기서 저는 김건희가
성향을 봤을 때는 쉽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싹 다 부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게 국면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술술 부는 것에 아주 기초적인 전제는 내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 그래서 제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예, 거죠. 작동해서라고 풀려나지 얘기해 못한다 주셨는데 하더라도 형이 작고 나중에 사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게 깨지는 지점이 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망상에서 내가 이제 못 나가겠구나. 윤석열입니다. 그게. 그게 윤석열이 나오면 문제가 돼요. 실제로는 재판에 나오면 윤석열이 재판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특검 조사에 응해서 김건희 특검 우리가 참 착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란 특검에도 윤석열을 구속시켰지만 예. 체포영장은 김건희 특검에서 한 겁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안 하려고 뻗댔던 부분 지금까지 사실 조사를 예. 안 받고 있고 예. 이제 조사를 포기한 예. 상황이죠. 만약에 윤석열이 나와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김건희가 한 거다 그러면 형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김건희한테는 아플 겁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예. 내란에 공모했다라는 그 어떤 정황이든 증언이든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네. 김건희도 무기징역이나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윤석열하고 입장은 좀 달라요. 암만 그렇다고 내란 우두머리까지 가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주요 임무 보거든요. 종사자.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이렇게 전화 메시지 전화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요. 예컨대 추경호가 전화 받은 건 나오잖아요. 네. 그 시점에 예. 계엄 해제할 때. 국정원장이랑 같이 문자 근데 그 주고받- 내용이 예. 문자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윤석열이 지금 구체적이에요. 내용들이. 왜냐면 대국민 앞에서 그렇죠. 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야 윤석열아 너희 막 군대 좀 보내라 뭐 이런 것들을 뭐 시켰다는 예. 말이 남편 여보 그래서 뭐해? 점에 그런 게 나온다. 근데 그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 만약 윤석열이 불면 사실은 제가 그걸 그럼 가능하죠. 그러면 야,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죄수의 딜레마는 재밌겠네요. 그 그거는 둘의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오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둘이 비디 게임하면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이 나오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김건희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으려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이가 머리가 좋거나 이러진 않고 그 후로 재판도 출석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사실은 밖에 이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 밖에 나기 편해요. 속 편해요. 이게 아니, 구치소에 그러니까-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우리 출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피의자들은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김건희는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할까요? 예측. 지금 사실은 경호 같은 건 받지는 않고요. 오케이. 이제 독방 생활하고 그 질문 계속 하더라고요. 식사 같은 거 어떻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치소 식사는요 식당 가서 먹지 않아요. 밥을 줍니다 이렇게. 그럼 떠먹어요 이렇게. 예. 그 뭐 6인실 통상돼 네. 있죠. 6인실에 오면 6명 분이 오면 예. 떠서 이렇게 집 그 안에서 먹어요. 예. 그래서 그 질문하는데 독방 생활하기 때문에 밥이 막 올 거고 지금 밥을 안 먹는다고 지금 하는데 곧 먹게 돼요. 배가 들 고파서 안 먹는 거죠. 맛있어요. 그리고 뭘 하면 영양이 되게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시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 접견을 엄청 할 겁니다. 변호사 그렇겠죠. 접견. 변호사 접견이 남부도 제가 자주 가지만 9시 반부터 16시, 17시까지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식사 시간 빼고 그러면 계속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밖에 음식 들여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안 그건 돼요. 변호사가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고. 그럼 가 있으면 이제 둘이 앉아 있잖아요. 예. 둘이 앉아 있으면 그냥 잡담하면 돼요. 뭐 변호사 뭐 그렇게 변호사가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닌데 그래서는 예. 안 되는데 예. 간혹 집사 변호사가 알려진 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예. 지금 윤석열이도 지금 거의 뭐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여권 바람 쐰다고 전현 예. 의원이 이제 지적을 하는 네. 것처럼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그 다룬 첫 번째 뉴스가 조국 전 장관의 기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 판결을 그러니까요. 뒤집을 만한 보도가 대구 MBC에서 충격적이죠? 나왔어요. 예, 혹시 봤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예, 봤죠. 예. 이제 아주 중요한 네. 이제 재판을 이제 판결을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런 범죄가 성립한다. 이게 대전제, 뭐 소전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지금 삐걱거린 거예요. 예. 실제로 두 가지 가장 컸던 거예요. 저기 누구죠? 최성애죠. 예. 최성애가 임명장 최준 적 없다라고 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담당 직원이 그때 담당 직원이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네. 가지를 미뤄보면 정경심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라는 게 판결문 요지입니다. 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큰 게 하나가 무너져 버렸어요. 직원이 있어 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관계를 추단했던 게 무너지거든요. 뭐 이걸로 바로 재심할 수는 없어요. 예. 재심을 하려면
재심의 요건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여기 와서 증언했던 사람이 위증죄가 성립하거나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재심이 가능한데 그냥 판결에 좀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판사가 예. 아니면 검사가 뭐 고의했든 실수했든 이런 것까지는 재심은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만약 사실관계가 드러난다 그러면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직원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취재를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네. 담당 직원이 본인이 실토를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발급했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쩝니까 이러면? 그럼 어떡합니까? 심각합니다. 이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저는 법원도 문제고 검찰은 더 문제고요. 예. 그럼 재심해야죠. 예, 이러면 재심이 가능해요. 그러면 재심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여자분이 뭐 3주인가 근무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정타로 왜 내가 해줬어요 이러면 그 진범이 발견된 거잖아요. 예컨대 예. 가짜 예. 뭐 이렇게 그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재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파장도 엄청 클 것 같은데요. 이게 위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걸 뒤집을 만한 정황, 그 증거들이 지금 대구 MBC 취재 결과 밝혀졌고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그 파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판결에 오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끝내고 말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진짜 너무 소위 빠기치고 너무 인생을 그게 뭐 이제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재심을 하고 무죄를 받으면 이제 형사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금된 동안 예. 그 돈을 받을 네. 수는 있어요. 일정 금액. 근데 이미 스크래치가 온 가족이 났잖아요. 큰 의미는 사실 없죠. 그래서 그래서 재판을 잘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법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명의 뭐 억울한 사람을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판사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 누가 들어봐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살인죄, 절도죄, 사기죄는 다 알잖아요, 대부분. 이런 거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쭉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것들, 네. 정치적이고 네. 그런 어떤 뭐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 타겟으로. 그럴 때는 되게 더 신중해야 되는데 판결을 4년이나 때려버렸어요. 좀 그 형량도 사실 납득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법 판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보지만 만약 이게 이제 그걸 빌드업한 고쳤다면 검찰이 제일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한다면 뭐 이거 일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시절 때 있었던 기소 같은 것들 예. 다 한번 들여다보는 특별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뭐 박찬대 의원인가요? 한번 예.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게 공감이 돼요. 이게 맞다면요. 법원도 문제인 거예요. 예. 조희대 비롯해서. 법원도 그 엉뚱한 짓을 하는데 법원이 더 나쁜 거죠. 예. 갔다 온 거 그냥 귀찮으니 그냥 자기는 편견 갖고 있어 제 유죄라고 갖고 오니까 오케이 유죄해 준 거잖아요.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러게요. 들어요. 예,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에 연루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사법부의 이 농단, 뭐 혹은 이 과도한 이 정치 검찰 행태는 사실 윤석열, 김건희가 잡혀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사실 근데 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벌써 15년 전 얘기를 본인 말대로 김범수 전 아나운서 뭐 누구 소환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했던 당시 검사들. 예, 맞아, 그 검사도 그거를 진짜. 더 오히려 중하게 봐야 돼요. 예. 예, 한문혁 부장하고 다 갈아치우고 기존에 이제 있던 사람 뭐 어디 파견 보내고 해서 네. 그 팀 쪼개가지고 이 수사지휘 했던 사람들 당시 중앙지검장 그때 그리고 예, 이창수, 예. 예, 조상원, 그렇죠. 조상원, 예. 최재훈 네. 이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놓고 뭐 김건희 한다고 황제 수사하고 있고 뭐 딴 데로 또 별관으로 모셔서 콜검. 예, 모실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던 저는 범죄 발생한 거는 그냥 범인들은 사실 자기 방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뭐 잘 봐줘야 아시지만 되죠. 예. 범인 본인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나는 나에 대한 어떤 방어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나 이걸 수사했던 사람들은 국가의 공권력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되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항상 말했던 그거예요. 이번 특검의 목적은 첫 번째는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진실 발견을 막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부역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검사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 사건 검사죠. 네네. 감사원도 포함이 될 수 맞습니다. 있고요.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전 전부 다 부역했던 사람으로 보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다 음단을 해야 됩니다. 특검법에서 특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하려면 처벌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반민특위 같은 실패했습니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네. 아마 그런 와중에 저는 김건희가 구속됐어요. 반민특위도 마찬가지로 그때 발족할 때는 엄청났거든요. 갑자기 근데 그게 뭐 해체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김건희 구속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저는 된 그렇죠. 것 같고 그 후에 이거 발본색원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밝혀내는 게 예. 마지막 특검의 목적이 아닌가 그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진짜 발본색원 해야 하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우리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설 수 있으니까.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 가지 마시고 광고해야 됩니다. 네. 광고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점심 저녁 뭐 드실지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뉴가 고민될 때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바로 불고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불고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밥도둑인데요. 이왕이면 가장 좋은 고기로 드시는 게 좋겠죠. 뭉티기로 엄청난 품질을 선보였던 서현축산에서 비법 소스로 재운 툭불 한우 불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툭불 한우 비싸서 외식하기 부담스러우실 텐데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팩 400g에 21,000원, 두 팩 38,000원, 세 팩 53,000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한 팩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자주 오지 않으니까 가족과 함께 맛있는 툭불 한우 불고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기가 나왔으니 이제는 장류가 나와야 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제품, 대한민국 전통식품을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 그중에서도 명인 칭호를 받은 두 분의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장류 발효대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정선자 명인의 맛 고추장, 그리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 대통령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 윤석열한테 받은 거냐고 하시던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승희 명인의 맛된장, 홈쇼핑에서 이미 대박이 났는데 대한민국 최저가로 스픽스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통에 29,900원이니까 명인의 손맛을 싸게, 저렴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오늘 출연 너무 스펙타클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좀 빨리 와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네임드에 얹어서 네임드라니요. 유명하신 분이. 아우, 특종 전문 기자와 네. 네임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